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아파트는 김포시 풍무역세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수자인 그라센트 2차 아파트의 분양가, 안전마진, 추첨제 물량, 평면도, 기타 여러 요소들을 한번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파트에 대한 종합평가, 저만의 평가 별점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종합은 한 별 3개, 별 3개에서 조금 상단이죠. 3.83점이니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교통은 우수해요. 교육 환경도 좋습니다. 네, 상품성은 교통이나 교육 대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전망과 호재도 요즘 김포 잘 나가죠. 네, 5호선 연장 확정도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분양가도 잘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인데 마진이 있어 보이고요. 당첨 난이도도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의 판단의 근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정보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원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규모, 네, 최고 28층 639세대, 타입은 두 가지 타입 84와 105로 분양을 합니다. 자, 풍무역세권 사업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풍무역 이 북쪽에 있는 지금 현재 거의 공터거든요. 네, 이 공터를 이제 개발하는 사업이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총 5개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유치원 1곳, 그리고 이쪽에 대학교, 여기는 아마 인하대학교 그리고 인하대병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고요. 일단 역세권이고 풍무역이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5호선 연장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김포에서 메리트가 있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자인 그라센트 2 B1 블록, 어쨌거나 좀 외곽이지만 같은 블록에 묶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세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9세대 두 가지 평면으로 분양을 하고요. 분양 물량은 84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84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주 시기는 2029년 많이 남았습니다. 27, 28, 2년 넘게 남았죠. 3년 가까이 되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요즘 신축이라면 1.4대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난간은 철제 난간입니다. 유리 난간 아니고요. 세대 창고는 없고 모델하우스 오픈했습니다. 주차장 높이 스탠다드. 좀 특이했던 게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뺐더라고요. 네, 45대를 백질동 북쪽에다가 뺀 모습이 보이고요. 정화조는 없고 천장 높이 스탠다드, 내진 설계도 무난하고, 네, 나머지 다 무난한데 소음 문제가 좀 걸려요. 예, 되게 보면 중량 충격음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경량 충격음 정도는 그래도 한 3, 4개 정도로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별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스탠다드고 요것도 스탠다드형인데 경량 충격음이 좀 낮아서 층간소음에 좀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통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주차장 여기 보이시죠? 네, 45대를 지상에 뺐다. 이것도 요즘 어떻게 보면 신축 트렌드인가 싶기도 해요. 지하철역, 사후역 방향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요 103, 104동이 역까지 위치는 확실히 제일 가까워 보이고, 초등학교는 이쪽이 사후초등학교예요. 그래서 105동, 104동 요렇게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04동이 제일 가치가 높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평면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왼쪽이 84, 오른쪽이 110 아니고 105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05 평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무난해요. 네, 그냥 두 개 다 포베이 형태 옵션으로 여기 방 틀 수 있게 해놨고요. 105도 똑같습니다. 포베이에 방 틀 수 있고, 그냥 다른 건 조금씩 넓다라는 거, 그리고 알파룸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차이이지 나머지는 다 구성이 동일합니다. 자, 적용되는 규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시 거주자가 당해 대상입니다. 거주 기간은 상관없고
모집 공고에 현재 김포시에만 살고 있으면 돼요. 비규제 지역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적용된다는 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추첨제 물량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체 639세대 중에 218세대나 추첨으로 나와요. 딱 봐도 많죠? 비율로 따지면 3분의 1이 넘습니다. 34%가 추첨제로 나와요. 이렇게 추첨제가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추첨 100%로 선발하는 대형 병영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특별 공급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추첨제로 넘어오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가점이 낮아도 심지어 주택이 있어도 당첨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풍무역세권 기본적인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2차고요. 이 동네가 풍무역세권이죠. 여기가 김포 한강 신도시,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김포인 고촌. 그러니까 여기가 김포공항이잖아요. 골드라인 따라가면 고촌, 풍무, 그 다음이 사후역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김포 내에서도 서울과 꽤 가까운 그런 위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이제 5호선도 뚫리고 하니까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실제로 소요 시간을 봐도 멀지 않습니다. 여의도까지는 30분대, 서울역 도심까지는 40분대, 그 다음에 강남까지는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역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상당히 메리트 있는 소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블록 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풍무역세권이긴 하지만 풍무역보다는 사후역에 더 가까운 사후역 생활권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B2까지는 좀 애매한데 B1블록은 확실하게 사후역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도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사후역 상업시설 이 주변이 김포의 이런 행정 중심이거든요. 시청, 법원, 보건소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학원가도 형성이 돼 있고 이 주변에 상업시설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가까워요. 여기 사후초, 사후고 가깝죠. 대신 중학교는 이 같은 블록 내에 있는 학교를 가거나 좀 넘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풍무역세권과 사후역 뭔가 이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여기가 낫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여기는 아무래도 새로운 개발지구니까 여기 상업시설 들어오고 인프라 생기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히려 여기 B1블록 같은 경우는 이미 형성된 사후역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서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풍무역세권 이미 분양을 대부분 마쳤습니다. B4블록을 제외하면 B2, B3, B5 다 끝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대수를 보시면 다른 아파트들은 거의 1000세대가 넘어가거나 1000세대 가까운 것 반면 수자인 그라센트만 혼자 600세대 규모죠. 다른 단지 대비 좀 크기가 적다. 호반 서밋은 좀 더 적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으로선 좀 규모가 적은 편이고 풍무역세권 내에서는 사후역 더블 생활권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풍무역세권 내에서는 외곽이다. 어찌 됐던 간에 풍무역세권의 중심은 풍무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좀 소외가 되어 있다. 이런 점. 아무래도 풍무역세권의 대장인 푸르지오나 호반 이 두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위치도 그렇고 좀 브랜드 가치도 그렇고 이런 게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한양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같은 레벨에서 보자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언급드립니다. 분양가 확인하고 갈게요. 84A 최고가 기준 6층 이상 기준으로 7억 1천만 원 정도, 최저가는 한 6억 5,4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무난한 수준이고 105 같은 경우는 8억대의 분양이 나왔습니다. 중도금 납부 같은 경우는 60% 대출 가능하시고 이자 후불제 적용되고 계약금은 2차 분납의 10% 그냥 스탠다드예요. 전형적인 비규제 지역의 스탠다드 분양 대금 납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가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 같은 경우 분양가, 네, 중도금 대출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이게 중요한데, 자, LTV 70 적용하면 대출함도 한 5억 정도가 잡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대 비용 다 포함하더라도 대출 잘 나오기 때문에 한 2억 중반대만 있으면 실거주에 문제가 없다. 105를 청약하더라도 5억 8천 대출 한도가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억 이하 범위 들어갑니다. 최대 대출 땡길 수 있어서 여기도 한 3억 정도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 시에 실거주 안 하고 전세를 줘도 되는데, 주변 전세 실거래가가 준신축 아파트가 4억 5천에 찍혀 있더라고요. 뭐 이거랑 비슷하거나 뭐 입주때까지 전세가 올라서 한 5억 사이라고 보면,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나 전세 보증금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또이또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이 아파트가 1300세대 규모 아파트인데 전세 매물이 없어요. 예, 전세가 0입니다. 0. 진짜 전세가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풍무 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풍무 역세권 내 아파트 분양과 비교해 볼게요. 풍무 역세권 내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조금이지만 제일 비싸요. 네, 거의 차이 없지만 그래도 사실 좀 아쉽죠. 네, 입지는 좀 가장 좀 처지는 그런 쪽인데, 네, 이게 분양가는 제일 비싸니까 뭐 분양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메리트는 충분하다. 왜 그런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안전마진은 확실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김포에 있는 그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들입니다. 여기가 오늘 다루고 있는 슈자인 그라센트 2고요. 자, 첫 번째 걸포 칸타빌 에디션, 네, 김포 칸타빌 에디션, 걸포 북변역에 있는 여기거든요. 여기 6억 8천에 나왔는데 미분양입니다. 그 다음에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2단지 여기죠. 여기 7억 7천에 나왔는데 미분양. 풍무형 롯데캐슬 여기요. 여기 나왔는데 7억 8천 제일 비싸게 나왔죠. 네, 역시나 미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군데 아파트 위치를 보시면 여기랑 멀잖아요, 되게. 네, 여기랑 먼데 분양가는 오히려 거의 비싸거나 조금 낮거나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확실히 있죠. 네, 분양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풍무형 롯데캐슬 분양가 한 7억 후반대 정도로 나왔어도 어찌저찌 뭐 판매 완판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7억 후반 정도를 이 아파트의 적정 가격으로 지금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자, 아까 전세 매물로 살펴봤던 이 김포 사우 아이파크라는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숫자인 그라센트 2니까 바로 옆 아파트죠. 네, 바로 옆 아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역 역세권을 공유한다는 거 동일하고, 사실 뭐 규모나 이런 연식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 생활권으로 봐야 하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 현재 가격을 보면 84 타입 실거래나 아니면 호가나 대부분 6억 초반대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도 이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쌓여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아직 그런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 이제 상승이 찍힐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숫자인 그라센트 2는 신축이기 때문에 10년 차잖아요. 2029년이니까. 그러니까 신축 메리트를 받겠죠. 신축 메리트 충분히 받을 걸로 보이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역시나 한 7억 중후반 정도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한 7억 5천에서 7억 8천 정도는 현재 가치가 나올 것 같은데, 안전마진 한 3,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본 숫자인 그라센트 2 정리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무 역세권 이 아파트들이 향후 당분간 김포의 대장 아파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5호선 역세권, 5호선 연장 다 통과됐고, 더블 역세권에 새로운 신축 대단지 인프라
네, 모든 걸 다 갖춘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역세권이었고 학교 가깝고 학원과 가깝고 그 다음에 기존 형성된 상권 가깝고 새로 형성될 상권도 멀지 않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큰 단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좀 비교적 적은 세대수, 그리고 비메이저 브랜드란 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상품성을 좀 낮추는 그런 단점이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서 대출도 잘 나오고 분양가도 시세 대비 조금 싼 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마진도 있었고요. 현금 한 2억에서 3억 정도 쌓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서울 서부 생활권 아니면 뭐 그런 수도권 서부, 서북부 이쪽 생활권이시라면 충분히 실거주하기에 괜찮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돈다방 숫자인 그라스엔트 2 동호역세권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벚꽃 잘 즐기시고 봄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